엔비디아의 분기 성적표를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수치는 분명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이 AI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과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실적부터 다시 보면요.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7억 4천만 달러, 1.05달러를 기록했는데 월가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고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 가장 주목됐던 H20칩의 중국 매출 전망이 빠졌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H20을 구매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중국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여기에 핵심 돈줄인 데이터 센터 매출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분기에 70% 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특히 두 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이 향후 성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AI 투자 호황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번 전망은 AI 시스템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AI 거품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물음표가 많았던 만큼 그래서 젠슨 황 CEO의 컨퍼런스 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젠슨 황 CEO 이번에도 중국 관련 이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H20 매출이 45억 달러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는 이어갔다 강조하면서도 중국 판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는데요. 지난 몇 주간 일부 수출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행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H20 판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성적에 반영이 됐고요. 그럼에도 젠슨 황 CEO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음 분기엔 최소 20억 달러, 최대 5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고 사양인 블랙웰 아키텍처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는 얘기네요. 네, 중국 시장이 향후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연간 50%씩 성장할 것이라며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재차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승리하는 플랫폼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미국 정부가 중국은 자체 칩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은 수출 제한이 오히려 혁신에 불을 지폈고 홀로 서기에 나선 중국이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앞서 미국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니까 이제 드디어 길을 좀 열어줬는데 이제는 중국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선 형국인데 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엔비디아의 속내는 계속 타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을 위해서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고 자국 기업들의 사용을 자제하라 단속에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단순히 H20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3위까지 치고 올라온 SMIC는 7나노 설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창신 메모리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개발을 끝내고 시험 중인데 현재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최첨단 메모리에 비해서 고작 한 세대 뒤처진 수준으로 전해질 만큼 기술력을 끌어올린 데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작 중국은 함께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품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확보 면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를 꿈꾸는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우리 돈 5천억 원을 넘겼는데 전년 대비 4,300%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천억 원을 찍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소식에 캠브리콘의 주가는 장중이긴 하지만 한때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에 오르기도 했는데 1년 새 46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과 또 컨콜에서 젠슨 황 CEO의 발언들을 요약해 보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AI 시장의 무게추가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컨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젠슨 황 CEO의 시선은 여전히 중국을 향한 채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답장이 돌아오질 않는 모습이고요. 차근차근 기술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 사이
회사에 끼인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장은 결국 이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라는 모토로 무섭게 달려왔는데 최근 월가에서 시선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년 이내 단기 투자 시계로 보면 S&P 500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단일 투자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특정 소수 종목에 수익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매그니피센트 7, M7에 치우쳐진 S&P 500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을 때라는 분석인데 실제로 이들 7개 기업은 전체 수익 성장의 26%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493개 종목은 평균 3%대 성장에 그쳤고요. 시총 1위 엔비디아는 나홀로 S&P 500 전체의 8%를 차지할 만큼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사실상 지금 S&P 500에 투자를 한다는 건 곧 기술주 AI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공지능 열풍은 여전하지만 이 흐름이 약으로 빗대면 6회, 7회 말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기대치는 선반영됐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나 헬스케어, 금융 등 2차 수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들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언했는데 그러면서 은퇴를 앞둔 버핏이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에 베팅한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고요. 중소형주나 해외 시장, 러셀 등 보다 넓은 시장을 반영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 조언했습니다. 네, 참고해야겠군요.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